수확량은 올해가 좀 좋아요. 농약하고서 이걸 섞어서 썼는데 예.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싹 잡혔더라고요, 노균이. 사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천 2동에서 10년 동안 딱 오이만 농사 짓고 있습니다. 10년 동안만요? 네.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곳에서 네. 오이만 10년 동안 하신 건가요? 남양주에서 하다가 여기로 온 거죠. 그러면 10년 동안 하시면서 뭐 이제 오이 빼놓고 여기 뭐 끝나고 나면은 뭐 다른 걸 하시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오이만. 오이만 보통 2작기가 들어가죠. 2작기, 3작기. 2작기. 그런데도 연작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혹시 사장님, 이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오이 모양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이게 혹시 오이 모양을 좋게 하는 뭐 이런 노하우 같은 거라도 있나요? 그렇죠. 뭐, 이게 비밀인가요? 그러면 비대 관리만 잘 해주면 좋아요. 비대 관리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밑거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키우는 추비,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예. 오늘 거름물을 주고 네네네. 오늘 거름물을 주고 내일 아침 새벽에 와서 이게 정상이다면 딱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그 다음날 봤을 때 그렇죠. 그게 그 거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야지 거기서 거름을 넣고 빼고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일반인이 보면은, 이게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농가에서 보시면은 이제 좀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이게 자기가 이 거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입 보고 딱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절간을 보고 하시나요? 잎도 그렇고 절간도 그렇고 지네바리도 그렇고 다 갑자기 있어요. 이 지네바리가 네. 딱 따가지고 혓바닥 됐을 적에 쓰면 거기는 전체가 다 써요.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키우시는 거였구나. 그리고 예. 특히 이제 고온기 올라갈수록 오이가 쓴 오이가 나오잖아요. 예. 그건 놈들이 물을 안 줘서 그렇다는데 네네. 물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물을 흡수를 못해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풀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오이는 안 써요. 그것도 노하우인 거네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저희 거 아니라, 이걸 하시면서 오이를 물어보시는데, 요거 하나만 좀 궁금해서 이거는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수확량은 나오는데, 과가 안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계절적인 영향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거름물을 꾸준하게 주는데 네네. 비 오는 날만 빼고. 거름물을 계속, 이제 영양제를 계속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거름을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주는데 네. 그러니까 소량으로 딱 그 오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름을 줘요. 그게 노하우네요. 어떻게 보면은. 자, 사장님 앉으시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생리장애 없이 이제 병 발생 없이 이렇게 잘 키우시는 포장을 잘해서 하시는데 이런 것도 어떤 뭐 다른 비결이 있나요? 특히 이런 농균병이라든가 이게 되게 취약하잖아요. 이런 오이 같은 경우는. 오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농약 해줘야 돼요. 녹균약은 그리고 무조건. 그 안에 비 온 다음 날은 틀림없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여기는 뭐 생리장애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생리장애가 약간 거름이 세죠. 이제 뭐 그런 정도는 뭐 어디든 있겠지만은 이게 보면은 뭐 곡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락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곡과는요. 예. 이렇게 흔들든지 네.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오면 그 꽃이 지고서 딱 요것만 했을 적에 바로 그게 곡과가 생겨요. 큰 거나 꽃 핀 거에서는 안 생겨요. 꽃 딱 진 상태에서. 진 상태에서. 그 근날이면 여집씩 구부러져요 이렇게. 그렇군요. 사장님, 그럼 저희 거 흑속 세상을 이렇게 올해부터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거를 특별하게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떤 밑거름 관리부터 시작해서 저희 걸 쓰게 된 어떤. 이 양자라는 걸 보고서 예. 양이온 음이온으로
하는 걸로 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자라는 거, 그 방법으로 했구나 하고서 한번 써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올 언제부터 지금 저희 거를 사용을 하셨나요? 처음에 이제 오이 들어갈 때 쓰셨나요? 올 2월 달에요. 2월 달에 진짜 처음 반 만들 때. 아니요. 그러면은 언제? 밑에다 쑥갓을 심었었는데 네네네. 쑥갓이 수막을 돌리다 보니까 조금 배수로가 조금 깊은 데가 있어가지고 물손 받은 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걸 연면 시비를 해줬는데 평상시에는 노란하게 나오고 뭐고 했는데 그 양자비를 뿌렸는데 정상적인 오히려 더 빨리 크면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서 오이에도 한번 넣어 보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셨군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각 동마다 지금 밑거름 관리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기존 쓰던 유박 여기가 보통 한 67m거든요. 예. 유박 6개에 양자비료 2포 반. 2포 반이요? 네. 그럼 그렇게 비료로 따지면 많이 들어가고 한 거는 아니네요, 그죠? 어차피 기본 거름만 있으면 되니까요. 모든 것이. 그렇구나.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좀 초기 발화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효과가 좋아요. 그럼 한번 좀 그런 거를 좀 이게 효과가 어떻게 좋았는지 이게 좀 생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오이는 어차피 중거름을 내가 하는 거니까 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하여간 쑥갓하고 참나무를 보면은 좀 강해요. 빨리 크고 그렇다고 물른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러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까요? 기존에 쓰던 관행 비료보다 아무래도 조금 올라오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더 좋으면서 토양도 좀 더 그렇죠. 좋게 해준 역할 그런 게 보이셨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아직 이게 수확량까지는 아니지만은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수확량으로 볼 때는 어떠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수확량은 올해가 좀 좋아요. 좋아요? 네. 작년 이렇게 좀 요즘은 보면 일조량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데도 지금 저 엊그저께 사장님 말씀으로는 따고 뒤돌아서기 바쁘게 또 따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로 좀 올해 같은 원래 경우는 오이는 그렇게 빨리 크죠. 그러면은 박스로 보면은 하루에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요즘 같이 5, 6월 달에? 올해 여기 4,700줄 넣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는 한 42박스. 이게 그럼 작년에 비례했을 때도 조금 더 많이 좀 수확량은 조금 늘었어요. 늘었어요. 한 1.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그 정도. 그리고 좀 저희가 오늘 온 게 사실은 이제 사장님께서 저희 올인원 미생물을 이제 더 구입을 해서 써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올인원하고 활력영양제 이제 어떤 점이 좋으셔가지고 쓰게 되셨나요? 녹균이 살짝 오는 것을 예. 농약하고서 이걸 섞어서 썼는데 예.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바로요? 네, 그 다음날 보니까 싹 잡혔더라고요, 녹균이. 그쵸.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농약의 어떤 킬레이트 이런 흡수할 수 있는 의문점이 미생물은 균제가 들어가면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효과가 나와서 지금 그게 아직도 의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저희 미생물에다가 이제 양자라는 어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약에 타가지고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그거는 좀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 양자 올인원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다른 어떤 같이 들어가는 것들을 좀 흡수를 좀 많이 시켜주는 킬레이터가 되는 걸로. 양자 이 오리온을 써보가면서 옛날에 BS균이라는 게 지금도 있지만은 그게 농약하고 섞어도 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그런 효과가 더 나오더라고요. 농약하고 섞었는데도. 네, 그 두 가지를 내가 전에도 BS균이라는 것을 농약에다 섞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네네. 일단 그러면은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좀
흑속사장하고 올인원 미생물 많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